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비보에서 정말 카메라에 가까운 휴대폰 하나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비보 X200 울트라입니다. 예전부터 카메라로 소문이 자자하던 휴대폰이라 도대체 어떤 수준일까 궁금해서 출시하자마자 바로 구입해봤는데요. 우선 구성품은 휴대폰과 기본 케이스, 충전기,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케이스는 휴대폰 컬러에 맞춰서 깔맞춤으로 들어있고 재질은 말랑말랑한 TPU 소재의 케이스입니다. 충전기는 90W 충전기가 들어있는데요. 아쉽게도 타입 A 싱글 포트네요. 기타 케이블과 유심 제거핀 이렇게 있고요. 제가 구입한 모델은 16기가 512 스토리지 블랙 컬러, 정발 가격은 6,999위안, 약 136만 5천원입니다. 일단 후면은 상단부 전체를 덮고 있는 카메라 눈에 띄고요. 기타 패턴이 들어간 마감인데 만졌을 때 도들도들한 촉감이 느껴지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맨들맨들합니다. 참고로 블랙 컬러 모델에만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일단 디자인 먼저 보시고 스펙 정리하면서 주요 특징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툭티는 아마 휴대폰 중에서는 가장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역대급 카툭티인데요. 바디 두께는 8.69mm로 심한 편은 아닌데 이 카메라 부분을 유독 이렇게 도드라지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카메라처럼 보이네요. 이 카툭티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편하게 잡아서 휴대폰을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베젤에만 엣지가 들어간 엣지 디스플레이고요. 각 모서리 엣지 곡률은 모두 동일하게 들어간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처럼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적용됐습니다. 햅틱 반응 이런 것도 아이폰과 동일하고요. 디자인적으로 기능적으로 카메라에 정말 몰빵한 비보 X200 울트라입니다. 무게 배분은 잘 되어 있는 편이라 휴대폰을 잡았을 때 카메라 쪽이 무거워서 쏠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요. 이쯤에서 스펙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프로세서는 스냅8 엘리트, 램은 LPDDR5X 울트라, 스토리지는 UFS 4.1입니다. 디스플레이는 6.82인치 중국 BOE 8T LTPO OLED 모델이 탑재됐고요. 3168-1440 2K 해상도, 1에서 120Hz 화면 주사율, 2160Hz PWM, 최고 밝기 4500니트 등등 플래그십다운 거의 최상위 스펙이 다 들어간 모델입니다. 배터리는 6000mAh, 90W 유선 충전, 40W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내구성이 더욱 향상된 디스플레이 코팅, IP68, IP69 방수 방진, 3D 초음파 지문 인식 잠금 해제, 더 좋아진 X축 리니어 모터까지 안 들어간 스펙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스펙이 전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카메라, 이 비보 X200 울트라 하이라이트인데요. 일단 센서 사이즈가 특이하게 들어갔습니다. 샤오미나 오포 같은 경우에는 메인 광각에 1인치 센서를 넣었는데 비보는 좀 작은 1.28분의 1인치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와 동일한 사이즈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대신 초광각과 메인 광각에 똑같은 소니 신형 이미 센서 1.28분의 1인치 5천만화소 LYT818을 탑재했는데요. 그리고 망원은 이 경쟁 모델들과 동일하게 삼성 HP9 1.4분의 1인치 센서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치 메인 광각을 포기하는 대신 초광각 이미지 센서를 엄청나게 키워서 메인 광각과 동일하게 들어가고 망원은 경쟁 모델과 똑같이 가는 그런 방향인 거죠. 그러면서 3개의 카메라 모두 OIS를 탑재하는데 동시에 휴대폰 최고 수준의 손떨방 등급까지 적용됩니다. 또 3개의 카메라 렌즈 모두에 동일 수준의 자이스 T 코팅까지 해버립니다. 메인 광각에 1인치 이미지 센서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대신 초광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3개의 카메라 스펙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요. 그리고 화각도 좀 조정이 됐습니다. 휴대폰 메인 광각 카메라 화각은 일반적으로 28mm 정도인데 X200 울트라는 35mm로 조정을 했네요. 다른 휴대폰들 대비 1.5배 줌이 화각이 메인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이 초광각 카메라도 아이폰 같은 경우 배율로 따지면 메인 광각 대비 0.5배 13mm 정도 되는 화각인데 X200 울트라는 0.6배 14mm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OIS, 이 초광각 카메라의 OIS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튼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망원, 경쟁 모델들 대비 압도하는 스펙인데요. 특히 렌즈가 자이스 아포 렌즈의 휴대폰 버전입니다. 이전 세대와는 달리 렌즈 설계부터 새롭게 다시 했고 손떨방 수준도 CIPA 5.0 등급, 여기에 2억 화소 이미지 센서까지 한마디로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샤오미 오포와는 달리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한 별도의 칩셋을 이번에는 2개 듀얼로 넣어버렸고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카메라 키트 역시 함께 출시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 바로 자이스와 협업해서 제작한 2.35배 망원 렌즈를 별도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키트와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광학식 200mm 줌이 되는데요.
휴대폰에서 광학으로 200mm 줌, 최초입니다, 최초. 렌즈 포함 카메라 키트는 1테라 모델 한정 패키지로 우선 판매가 됐었는데 바로 매진이 돼서 보니까 결과물이 미러리스급 수준으로 상당합니다. 5월 중으로 별도 판매가 시작되면 구입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기능 관련된 스펙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다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짧게 주요 기능들만 요약해보면 3개의 카메라 모드, 4K 60프레임 10비트 로그,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 시네마틱 타임랩스, 돌비 비전, 그리고 광학식 손떨림 방지, 역시 3개의 카메라 모두 적용됐고 럿 컬러 모니터링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비보 X200 울트라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기능적으로도 현재까지 출시된 휴대폰 카메라 중에서는 단연 원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캐논 파워샷 V1이라고 최근에 출시한 똑딱이 요걸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요. 휴대폰보다 큰 1.4인치 이미지 센서에 캐논 특유의 색감, 그리고 영상 촬영에 특화된 모델, 가격도 120만원 정도라. 그런데 중국에는 아직 출시 전이기도 하고 사이즈가 작다곤 하지만 그래도 카메라기 때문에 휴대폰에 비하면 휴대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먼저 출시한 비보 X200 울트라를 구입한 건데요. 며칠 사용해보니까 이 정도면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 영상용으로도 충분히 쓸만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초광각 4K 60프레임 영상 비교해봤는데요. 아이폰과 비교해서 이 정도 영상 퀄리티를 보여주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X200 울트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HDR 옵션을 켜고 촬영해서 컨트라스트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 실제 손떨방이라든지 화면 전환 시 부드러움, 특히 디테일이 아이폰 대비 좀 더 좋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아이폰은 물론이고 휴대성까지 고려했을 때 캐논 V1도 대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중국에서 수없이 많은 휴대폰을 만져봤는데 이 비보 X200 울트라 아마도 휴대폰 동영상 결과물이 아이폰과 대등한 최초의 안드로이드 휴대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는 시네마틱 촬영인데요. X200 울트라 역시 지원이 됩니다. 보시면 아이폰은 1에서 3배 줌 영역만 지원되는데 비보는 초광각에서 85mm까지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촬영이 됩니다. 특히 35mm에서 촬영한 결과물은 풀프레임 미러리스에 35mm 렌즈 완전 개방해서 찍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괜찮고요. 85mm 시네마틱 촬영한 결과물도 보시면 이걸 휴대폰으로 찍었다고 라고 할 정도로 결과물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진은 솔직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특히 메인 화각이라고 할 수 있는 14mm, 35mm, 85mm는 촬영할 때 조금만 신경 써주면 미러리스급으로 사진을 뽑아낼 수 있을 수준이고요. 경쟁 모델인 샤오미 15 울트라, 오포 파인드 X8 울트라와 비교해서는 샤오미는 뭐랄까요, 이 라이카와 협업하면서 컬러감은 많이 좋아졌는데 화벨이라든지 컨트라스트가 아직은 좀 아쉬운 편입니다. 특히 이미지 프로세싱이 나머지 두 회사에 비해서 여전히 뒤처진 상황이고 오포는 샤오미와 비보의 중간쯤, 컬러감은 샤오미보다 확실히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느낌이 들고 특히 인물 사진에서 피부 표현력이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X8 울트라가 마케팅 포인트로 야간 사진이 잘 찍힌다 요거였는데 휴대폰과 카메라 이 적정선에서 타협하다가 특색이 좀 없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반면에 비보 X200 울트라는 다른 두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결과물에서만큼은 확실히 우위에 있긴 합니다. 그래도 1인치 센서가 빠진 건 좀 아쉬운 부분 같고요. 그리고 샤오미 오포 대비 이미지 프로세싱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 HDR이 생각보다 과하다든지 하는 그런 단점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동영상 후처리가 아이폰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 비보는 촬영 후에 처리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이런 건 안드로이드의 한계랄까요? 아직도 갭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프로 모드인데 정말 프로 모드답게 잘 만들어놨어요. 필터도 그렇고요. 비보 X200 울트라 카메라가 메인인 휴대폰이다 보니까 카메라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쪽은 아쉬운 점이랄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동영상 쪽은 이제서야 비로소 아이폰과 비슷한 레벨까지 왔구나 싶어서 그 부분은 아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카메라에 너무 몰빵한 나머지 무게 232g, 조금 무거운 편이죠. 카툭-T 역시 역대급이고 메인 카메라 화각도 35mm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존 24, 28mm 휴대폰 화각에 익숙한 일반 유저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꽤 있지만 휴대폰 카메라에 몰빵하면 이 정도까지 가능하구나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다음 버전이 어떨지 더 기대되는 휴대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쭉 사용해보면서 사진과 영상 관련한 추가 후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보는 중국 내수 모델이라고 해도 시스템 언어로 한국어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X200 울트라 이 모델은 중국 내수 모델 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통신 주파수 대역, 거의 모든 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음원 포맷도 aptX 무선실을 포함해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